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2차 전지 소재업체 화재는 미승인 보일러를 가동하다 폭발로 이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보편적 재난지원에 나서는 시군이 늘자 못 받는 지역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AI 영재고 설립이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제천시장 선거에 벌써 4명이 출마를 선언하며 일찌감치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9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5명, 충주 9명, 제천 3명, 음성 6명, 괴산 3명, 진천 1명, 증평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3,403명, 누적 사망은 123명입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1일 청주 2차 전지 소재업체 화재는 정식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가동하다 사고로 이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일러에서 유증기가 새어나와 폭발로 이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폭발로 인한 화재 당시 공장 건물을 비추고 있는 영상입니다. 큰 폭발음에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부서진 건물 벽면이 도로로 떨어집니다. 공장 4층 벽면이 뻥 뚫릴 정도로 폭발의 위력은 컸습니다. 이날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공장 4층에 있던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유증기 폭발 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열매 배출을 던지는 보일러가 이렇게 터졌어야 되는데 불이 나서 터지면 터져도 불이 나는지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행복도라는 거 만들잖아요. 그거 근거. 폭발한 보일러는 2차 전지 소재를 건조하는 공정에 쓰이는 설비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미승인 시설이었습니다.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가동했어야 했지만 사용 승인 없이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다른 설비에도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증평군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공무원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다음 날 같은 사무실 직원 6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돼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확진자 9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사흘 동안 공무원 17명과 그 가족 등 청주와 증평, 대전, 세종에서 확인된 관련 확진자는 26명입니다. 홍성열 증평군수를 비롯해 이들과 접촉한 공무원 43명도 26일까지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충청북도와 증평군은 내일 음성 판정을 받은 공무원 전수검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이 AI 영재고 설립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발표한 지역 주요 공약에선 빠졌고 진보와 시민사회 진영에선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주를 찾아 7대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철도와 공항, 방사광 가속기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3대 공약으로 요구한 AI 영재고는 빠져 있습니다. 공약에서 제외한 건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AI 사관학교처럼 AI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를 만든다면은 그건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윤 후보가 예로 든 광주의 AI 사관학교는 7개월간 관련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주는 곳으로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명문고 형태의 영재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충청북도는 AI 영재고 설립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추후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관련 자료를 지속 제공을 하고. 문제는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에서도 AI 영재고가 특권 교육을 강화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교육감은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이 반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자체를 살리는 일, 지자체 교육을 살리는 일에 우선해야지 새로운 어떤 영재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교육부는 고등학교가 서열화될 수 있다면서 영재고 설립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AI 영재고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 입장에선 꼭 필요한 이유를 대선 캠프와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보편적 재난 지원에 나서는 시군이 충북에도 절반을 넘어서자 이젠 안 주는 곳 일부가 거꾸로 난처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여긴 왜 안 주냐는 1인 시위도 청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청주시장 후보군도 가세해 선거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자체를 향한 보편적 재난 지원 요구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충북 참여연대 등이 청주시의 보편적 재난 지원을 공개 촉구한 데 이어 기본소득 국민운동 청주본부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제천시 등 과반인 7곳이 자체 재원으로 1인당 10만 원 이상 보편적 재난 지원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인구와 돈이 가장 많은 청주시가 왜 가만히 있냐며 형평성 문제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예측보다 더 거친 세금에 쓰고 남은 돈까지 순세계 잉여금을 3천억 원 넘게 쌓아두고도 돈이 없다는 청주시의 해명은 핑계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청주시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지. 청주시는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할 거라며 보편적 지원 요구를 일축합니다. 전년보다 15% 정도 증가할 순세계 잉여금도 올해 추경 재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쓸데없이 쌓아둔 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86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좀 떨어져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에 나선 이 단체는 현 청주시장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같은 당 경쟁 주자가 주도하고 있어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선거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5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제천에선 벌써 4명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전현직 시장들의 예선전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연달아 공약을 발표하며 일찌감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단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이찬구 제천시민협의회 대표가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인근 지역과 비교해 제천의 낙후성을 강조하며 체급을 바꿔 시정부터 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재의 낙후는 그동안 시정 실패에 있다며 6개 정책팀을 발족하고 데이터 센터와 충북 의료원 유치, 청량리 제천 간 전철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앞으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큰 인맥으로 제천의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장단기 발전 계획을 세워 원주, 충주에 버금가는 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주 최명현 전 제천시장도 8년 만에 재도전을 밝혔습니다. 시장 시절 시작을 일군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3안의 초록길이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 무산된 예술의 전당과 진천에 내준 스토리 클러스터 사업의 실패를 언급하며 다시 도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인구 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청년위원회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청년, 경제, 여성 특별 보호자관을 2030 세대로 임명해서 그야말로 젊고 활기찬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찌감치 출마한 김창규 전 아르젠바이잔 대사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 주자는 3명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장인수 전 정책위 부의장도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해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현직 이상천 시장도 재선 도전이 확정적인 가운데 이근규 전 제천시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현 국회의원의 민선 3, 4기를 마지막으로 재선 시장이 없던 제천. 전현직 시장에 새 얼굴들이 예선전을 치르는 진풍경을 예고하며 여느 선거보다 빨리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서충주와 경기도 과천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민간 주도로 서충주와 과천 사이 86.5km 구간에 왕복 4에서 6차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기존의 경부, 중부 내륙선과 연결하는 건설 사업이 올 상반기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되며 통과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제3자 제안 공고와 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던 청주공항 주변 에어로폴리스가 헬기 정비 산업으로 방향을 잡아 재도약하고 있는데요. 충북도 의회에서 계약 체결, 이주민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 축포를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헬기 정비 거점으로 방향을 튼 청주공항 주변 에어로폴리스. 소방청이 2지구에 소방헬기 정비기지를 건설하기로 했고 1지구에도 헬기 정비 관련 업체 3곳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 밀렸던 에어로폴리스가 재도약하고 있다는 충청북도의 자신감에 충북도의회가 쓴소리를 냈습니다. 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특위. 가장 규모가 적은 1지구조차 입주를 약속한 업체 3곳 가운데 한 곳이 아직 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딜레이가 돼 왔습니다. 한 번도 경자청에서 얘기한 대로 계획대로 실행이 된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금년 연말쯤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올해 말까지 털을 닦아야 하는 이지구도 이주민 문제라는 변수에 부딪혀 있습니다. 30여 가구의 절반 정도가 약속받았던 지구박 이전이 국토교통부의 불허로 무산되자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6년입니까? 8년입니까? 나는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국토부와 이런 협의가 안 나서 이제 와서 그것이 국토부의 의견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제는 대안이 없다. 택지 내에서 그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3지구에 조성할 미래 첨단 항공 UAM 특화단지도 다른 시도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연구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산업을 선점했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의원들은 신규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 없는 추상적인 대책이 주류를 이룬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편의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주차비 감면 등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에서 66일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진천에서 오리 10,000마리를 사육하는 곳으로 H5N1형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기르는 오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이번 겨울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음성과 진천에서 5농가가 확진됐습니다. 음성 인곡산업단지에 정밀화학 중견기업인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이 입주합니다. 미원 스페셜티 케미칼은 음성군과 충청북도와 투자 협약을 맺고 에너지 경화수지 첨가제와 디스플레이 전자재료용 소재 제조 등 생산력 증대를 위해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경화수지 사업은 휴대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고 있으며 미원은 국내 에너지 경화수지 시장의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삼겹살 특화거리가 있는 청주 서문 전통시장의 공영 주차장이 확장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청주시는 삼겹살 거리와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주변에 낡은 상가 건물 3개 동을 철거해 기존 주차 공간을 2배인 46개 면으로 확장하고 진출입이 어려웠던 삼겹살 거리 출입구를 무심천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운영을 수탁한 서문시장 상인회는 이달까지 무료 개방한 뒤 다음 달부터 30분마다 500원씩 유료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주대 노조가 학교 측의 단체 협약 해지를 규탄하며 설치한 상여를 놓고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대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학생들까지 동원해 합법 쟁의를 위해 준비한 상여 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오는 27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청주대 총동문회와 학생회는 노조가 설치한 상여가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입시 기간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한다며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행안부가 전국 240여 개 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성과를 점검한 결과 우수지자체 12곳 가운데 3곳을 충북시군이 차지했습니다. 청주시는 불우한 가정사로 출생신고를 못해 의료 혜택과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한 유아를 도운 성과를, 음성군은 국가점유 토지 관련 소송에서 정당한 취득 경위를 밝혀 수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아낀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옥천군은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예식장 등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유 주차장에 충주시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주시는 올해 공유 주차장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하고 주차장 시설 개선이나 확충 비용을 주차구액 한 면당 50만 원씩 최대 2천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자는 충주시 차량 민원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2018년 이 사업을 시작해 주차장 5곳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